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주얼리샵을 운영하고 있는 돌싱녀예요. 이혼한 지는 1년이 넘었는데 오늘 지금까지 가슴에 담아두기만 했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친정 부모님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사연이에요. 여기에 말을 한다고 해서 지나간 과거가 바로 잡히는 것도 아니겠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말하고 싶었는데 이제서야 용기를 내보네요. 아마 제 사연을 다 들어보시면 저보고 미련하다고 욕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말들조차 다 떠안을 각오는 되어 있으니 제 이야기 한번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부모님의 친분을 계기로 만나게 된 경우예요. 시아버지가 제법 큰 규모의 대기업 계열사를 운영하는 오너셨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거기에 주요 거래처 사장님이시고요. 두 분이서 연배도 비슷하시고 아무래도 사업상 자주 만나시며 친해지신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종종 함께 골프를 치시거나 함께 낚시도 가시곤 했죠. 저는 외동이고 남편은 위로 형이 한 명 있습니다. 돈이 많건 적건 어느 부모나 마찬가지겠지만 가장 큰 관심사가 바로 자식 문제 아니겠어요? 두 분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다가 저와 남편에 대해서 말이 나왔고 시아버지가 먼저 제안을 하셨답니다. 둘이 한번 맺어주면 어떻겠냐고요.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승낙을 하셨고 그게 저와 남편이 인연을 맺게 된 시작점이었네요. 직업도 좋고 성격도 호탕해 보이는 남편을 싫어할 여자가 어디 있을까요? 한의사로 일하고 있는 남편은 말 그대로 1등 신랑감이라는 말이 부끄럽지 않을 만큼 모든 조건이 좋았어요. 그렇다고 제 쪽이 크게 부족하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당시 저는 아빠 회사에 근무하던 중이었는데 오해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리자면 아빠가 사장이라고 해서 무슨 백을 써서 들어간 건 아닙니다. 나름 유명한 대학을 나오고 학교 다니는 동안 어학연수며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어디 내놔도 끌리지 않는 스펙을 보유하고 있었거든요. 물론 나중에 아빠가 경영하는 기업을 물려받을 생각도 없지는 않았지만 첫 시작부터 도움을 받고 싶지 않았던 저는 아빠한테도 말하지 않고 입사 지원을 했어요. 최종 합격하고 그 사실을 알려들었더니 아빠는 정말 대견하다며 칭찬을 해주셨고요. 비록 남편이나 시가에 비해서 모자랄 수도 있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그 격차가 그리 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등한 위치에서 남편과 연애를 할 수 있었겠죠. 제 결혼 생활을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남편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자면 뭐랄까 한의사라는 직업 특성인지는 모르겠지만 늘 개량 한복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에 대해 관심도 많았고요. 거기다 학생운동을 엄청나게 열심히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일하는 시간 외에 학생 때 함께 어울렸던 친구들을 자주 만나곤 했습니다. 대화 주제도 대부분 국가의 미래나 정치적인 이야기들이었어요. 이쯤에서 고백을 하나 하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살아오면서 나라나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고민을 크게 해본 적도 없고 정치에도 딱히 관심이 없이 살아왔거든요. 그저 내 친구들과 가족들만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사고방식으로 살아온지라 남편의 그런 모습이 처음엔 대단하게만 보였어요. 와, 저렇게 세상을 보고 또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선진국에 살고 있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까지 들면서 존경스럽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과 연애하면서부터 뉴스에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TV나 여러 매체들에서 흘러나오는 사회, 경제, 정치에 관련된 소식에도 귀를 기울이게 되었죠. 하지만 남편의 이중적인 실체를 알고 나니 제가 너무 어리석었다는 후회뿐이네요. 그건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저희는 최고급 수준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이 살고 있던 40평대 아파트에 저는 혼수를 채웠고 예물이나 예단에 들어간 돈만 3억 가까이 되더군요. 그래도 아파트 가격을 생각하면 제가 쓴 결혼 비용 전부 합쳐도 한참 모자른 결혼이어서 아빠가 따로 현금을 챙겨주며 혹시라도 쓸 데가 있을 때를 대비해 가지고 있으라고 하셨고 결혼하고 몇 개월 후 남편이 차를 바꿀 때 전부 보태주기까지 했네요. 문제는 남편과 저 사이에 불타는 사랑 같은 건 없었다는 겁니다. 그냥 서로 잘 맞는 조건에 양가 부모님께서 당연히 결혼을 하는 것처럼 만든 분위기에 휩쓸려 결혼을 하다 보니 반년도 안 돼서 저희 둘 사이는 삐걱거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살아오면서 굳어진 각자의 사고방식이 다르다 보니 서로 양보하고 맞춰가는 게 성공적인 결혼 생활의 기본 일지인데 저희는 그런 게 없었어요. 무조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거죠. 특히 남편 같은 경우는 사회 문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저를 답답하게 보는 걸 넘어서서 나중에는 자신만 아는 이기적인 인간 취급을 하며 무시까지 하는 거예요.
물론 타인을 위해 늘 관심을 가지고 좋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며 사는 게 좋다는 걸 인정합니다. 하지만 각자 살아가는 방식이 똑같을 수만은 없잖아요. 비록 사회운동을 하거나 정치에 관심을 두고 살지는 않았어도 지금까지 투표 한 번 빼먹은 적 없습니다. 그리고 제 나름대로 꾸준히 기부를 하는 재단도 있고요. 특히 그런 걸 떠나서라도 최소한 남한테 피해는 주지 말고 살자 라는 게 제 생활 신조인 만큼 지금까지 살면서 남들한테 지킬 건 지키면서 살아왔다고 자신합니다. 근데 자꾸 자기와 다르다는 이유로 저를 후려치기 시작하는데 점점 남편에 대해 정이 떨어지더군요. 밖에서는 깨어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을지는 몰라도 정작 집에서는 자기 아내를 이해해주는 건 조금도 없고 그저 비아냥대기만 하는 남편이 싫어진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 아닐까요?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고 했어요. 자기 가정도 제대로 화목하게 지키지 못하면서 어찌 나라 일을 하겠냐는 뜻이잖아요. 남편이 딱 그랬어요. 매일같이 무슨 모임이다 뭐다 해서 일 끝나고 바로 집으로 들어온 적이 손에 꼽을 정도였거든요. 처음엔 투정도 부려보고 애원도 해봤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결혼이라는 걸 했나 싶었죠. 하지만 자기는 좋은 일을 하기 위해 사람들을 만나는 거라며 오히려 더 당당해야 하는 모습에 슬슬 저도 포기가 되더라고요. 집에서 자기 와이프는 뭘 하는지 관심도 없으면서 어려운 사람 돕는다고 설치는 게 정말 맞는 건가요? 아니지 않나요? 여하튼 그렇게 5년 가까이 남편과는 서로 남처럼 지냈어요. 속된 말로 네 다리 네가 긁고 내 다리 내가 긁는다는 표현처럼 각자 따로 생활하는 쇼윈도 부부같이 말이에요. 근데 왜 이혼을 생각하지 않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욕을 먹어도 할 말이 없다고 한 거예요. 제 변명을 조금 해보자면 전 대부분의 부부가 이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설령 뜨겁게 사랑을 해서 결혼한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사랑이라는 감정보다는 의리로 사는 게 당연하다고 착각을 한 거죠. 물론 이혼을 했을 때 생기는 여러 부작용들도 겁이 났고요. 부모님께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하나부터 직업 빵빵하고 부잣집에 시집갔다고 친구들이 얼마나 부러워했는데 막상 이혼을 했다고 하면 얼마나 비웃을까 등등 행복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이 살면서도 애써 다들 이렇게 살 거야 하며 애써 외면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때문에 제 인생에서 소중한 3년이라는 시간이 날아간 거죠. 정말 너무 후회가 될 뿐이네요. 조금만 더 일찍 정신을 차리고 나 자신을 더 사랑해줬다면 그렇게 아무 의미 없이 그런 인간과는 살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서로 마주칠 일도 별로 없다 보니 싸울 일도 없었고 그렇게 하루하루 아무런 목적도 없이 지내던 어느 날 한 통의 전화로 모든 게 급격하게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건 주인공은 자신을 남편의 상간녀라고 시작부터 밝히더군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남편에 대한 그 어떤 기대도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바람을 피웠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제 감정이 크게 요동치는 거예요. 최근 몇 년 동안 딱히 재미있는 것도 그렇다고 힘들거나 슬픈 일도 없이 마냥 쳇바퀴 돌듯 살다 보니 마치 제가 로봇가 된 것처럼 아무 감정도 못 느끼겠더라고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이게 우울증 초기 증세 중에 하나라더군요. 아무튼 남편이 모임 핑계로 허구 헛날 늦게 들어오더라도 설마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을 거라는 의심은 안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이상하죠. 한 번쯤은 의심해볼 만도 한데 말이에요. 다른 건 몰라도 최소한 저한테 그 정도 의리는 지킬 거라고 믿었나 봐요. 정말 멍청하죠. 서로 사랑이라는 감정은 고사하고 좋아하는 감정마저 이미 식인 지가 오랜데 왜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조차 못했을까요? 여하튼 자신을 첫 번째 상간녀라고 밝힌 그 여자는 제게 자신의 말을 믿게 해주겠다며 남편 명의로 된 빌라, 등기부 등본이랑 주고받은 카톡부터 함께 찍은 사진까지 엄청난 양의 자료를 보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게 부탁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이미 더 충격받을 일도 없을 것 같아 무슨 부탁이냐고 물어보니 저보고 상간녀 소송을 좀 걸어달라네요. 순간 이 여자가 미쳤나 싶었죠. 그런데 뒤이어 하는 말을 들어보니 정말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는 겁니다. 이야기인즉슨 1년 전부터 남편과 바람을 피워온 자칭 첫 번째 상간녀는 무슨 자선단체를 운영한다고 해요. 사회활동한답시고 지인들과 매일 모임을 가지던 남편과 우연히 술자리를 하게 되었는데 마침 둘이 눈이 맞아버린 거죠. 그리고 남편이 그 여자한테도 빌라를 얻어주고 차도 한 대 뽑아줬다는군요.
자선 활동을 비하하려는 건 아닙니다만 뻔히 유부남인 걸 알면서도 바람을 피우는 주제에 누가 누구를 돕겠다는 건지 전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여기까지는 그냥 뻔하디 뻔한 바람난 남편에 대한 스토리 같죠? 근데 더 들어보세요. 그 여자가 제게 상간녀 소송을 걸어달라는 대상은 자기가 아니라 최근에 남편에게 새로 생긴 또 다른 상간녀를 지칭하는 거더라고요. 남편이 운영하는 한의원에 2달 전쯤인가 신입 간호사가 들어왔는데 글쎄 미친놈이 그 간호사랑 또 눈이 맞아버린 거죠. 여기까지 듣는데 더 이상 화도 안 나더라고요. 마치 한편의 연극을 보는 느낌이었어요. 이 모든 일들에서 저는 그저 관객 입장에서 이 정신나간 새 남녀의 이야기를 보는 그런 느낌 말이에요. 더 어이가 없는 건 남편이 새로 바람이 난 신입 간호사가 20대 중반이라는 거예요. 남편과 거의 띠동갑인 2번째 상간녀인 간호사는 놀랍게도 남편에게 와이프 외에도 한 명의 여자가 더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놈의 돈 때문에 남편과 헤어질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거기다 남편이 그러더래요. 이제 좀 헤어지자고요. 그러니까 차는 너 가지고 빌라에서는 좀 나가달라는 말을 하는데 지 말로는 이런 경우가 어딨냐고 다른 사람도 아닌 저한테 하소연을 하며 눈물까지 흘리더라고요. 미치고 환장하겠더라고요. 내가 누군 줄 알고 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역시 유부남이랑 바람을 피우려면 이 정도 똘끼는 있어야 하는구나 싶었어요. 결론은 자기가 본처가 아니니 상간녀 소송 걸 자격이 없다. 그러니 저보고 그 맹랑한 둘째 상간녀를 소송 걸어달라는 거였습니다. 당연히 자기는 자백도 하고 자료까지 제공했으니까 한 번만 봐달라는 말도 잊지 않았죠. 정말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참 웃기게도 남편과 이혼을 할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전 제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 거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았는데 결혼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서 아무 의미 없이 시간을 낭비했을까 후회가 되더라고요. 이제라도 빨리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밖에 없던 저는 친정 부모님께 첫째 상간녀가 준 사진이며 카톡 대화 내용 다 보여드리고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걸었습니다. 아빠가 직접 알아봐 주신 변호사님을 통해서 2명의 상간녀에게도 당연히 고소장을 날려줬고요. 남편은 뻔뻔스럽게도 이혼해줄 테니까 협의 이혼으로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대신 법으로 받을 수 있는 위자료보다 훨씬 돈을 많이 준다고 하면서 저를 설득하려고 별의별 소리를 다 하는데 정말 역겨워 뒤지는 줄 알았네요. 나라의 앞날이 어떻고 서민이 잘 사는 게 나라가 잘 사는 거라는 둥 마치 지가 열사라도 되는 양 온갖 멋있는 말은 다 하고 다녔으면서 정작 뒤로는 지 와이프 몰래 바람이나 피고 다니는 놈이었던 겁니다. 그것도 2명이나요. 그러면서 진심으로 사과 한 번 안 하더군요. 그저 자기 체면이 어쩌고 저쩌고 사회적 지위가 저쩌고 어쩌고 하는데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삶의 목표도 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온 대가를 치르는구나 싶기도 하고 조금만 노력하면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도 너무 생각 없이 살았구나 하는 반성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혼 소송이 끝나자마자 재산 분할 받은 거랑 위자료 합쳐서 현재 하고 있는 주얼리샵을 오픈한 겁니다. 혼자 조용히 장사하면서 천천히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뭔지 찾아보려고요. 아직 늦지 않았겠죠? 아빠와 엄마는 그냥 집에 들어와서 지내라는데 싫다고 했어요. 그러면 다시 예전처럼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흐지부지 대충 살 것 같았거든요. 죽이 되던 밥이 되던 제 힘으로 만들어 보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안 주고 살았다는 것만 강조하며 그래도 이 정도면 잘 사는 게 아닌가? 스스로 세뇌했던 예전의 모습으로는 절대 안 돌아갈 거예요. 한번 사는 인생 누구 말 따라 화끈하고 재미있게 살다 가야죠. 행운을 빌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네요. 이제 벌써 겨울이 성큼 다가온 만큼 다들 건강 잘